그 가정의 가장 중심적인 오락기구인 영상매체, 그래서 텔레비라고 부른다. 텔레비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 텔레비란 거는 이제 그 방송이라 할 수도 있고, 근데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때는 뭐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텔레비 방송을 사실 컴퓨터로도 볼 수 있지만 텔레비 방송 그 수상기로 유튜브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그 텔레비 방송이라고 부르고 텔레비 수상기, 그 텔레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인터넷 댓글 같은 데도 그렇게 쓸 때 있으면, 쓰는 기회가 있으면 쓰죠. 그렇게. 그것을 두고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텔레비라고 부르기를 고집하다니. TV라고 부르는 2030 세대는 지금 TV라고 부르는데, TV라고 부르는 2030 세대보다 아니 뭐 뒤처진 9세대이라구나 이 사람은. 네? 그걸 증명한 것이구나 그렇게 보겠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모종의 세력을 그들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신세대 특성이란 거는 이제 신세대의 그 취향을 따르지 못하니까, TV라고 부르는 신세대를 따르지 못하니까 2040 신세대에 뒤처진 9세대다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겠죠. 제가 텔레비를 고집하고 있으면.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신세대의 특성, 뉴 신세대, 뭐 흰세대 얘기는 그 90년대 X세대도 그렇고 요란했죠. 거의 늘 그랬습니다. 그냥 지금 히피 세대, 외국부터 옛날부터 그랬죠. 그거는 이제 지구상의 비주류 세력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그냥 계속해서 세대 간에 자꾸 달라졌다를 자꾸 과장하고 또 일부러 바꾸고 그런 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신세대의 특징이라는 거, 신세대는 이렇다, 신세대는 이러니까 여기 맞춰라. 근데 이것도 결국 9세대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문정책 그런 건 어문정책 같은 건 누차 얘기했으니까 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텔레비라는 일본 지금 이제 테레비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요 태하고 애를 L 발음을 강조해서 텔레비, L자 리을주기해서 텔레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텔레비라는 우리 민족의 가장 발음하기 좋아 선호하는 명칭, 이게 아직도 남아있죠. 그리고 당연히 10년 전만 해도 거의 다 이렇게 불렀고, 그러니까 이런 명칭을 이걸 억누르고 TV라고 부르라고 한 건 저희 중학교 때 국어 선생도 국어 선생이라는 양반이 그래 국어 가르치는 건 좋은데 텔레비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국어 칠판에 TV라고 하자 이렇게 씁니다. 그냥 국어 선생이 그렇게 한글 하면서 떠들고 우리가 2000년 써온 한자도 자꾸 그냥 밀치고 한글만 써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이 텔레비라고 쓰는 거 한글로 한 걸 자꾸 TV라고 자꾸 바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속셈은 전부 영문자를 쓰게 하려는 그거였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되는 거죠. 한글 사람은 무슨 어려움을 한글 사람을 때문에 이제 한글이 28자에서 29자로 돼서 우리말 발음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걸 그들이 몇십 년째 그냥 놔두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글로서 이제 우리 말 한자뿐만 아니라 이른바 순우리말 고유어라는 것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똑같은 구분이 안 되죠. 그런 말들. 그런데 TV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발음하기 좋아 선호하는 명칭을 자꾸 누르고 TV라고 부르라고 한다는 건 벌써 우리 민족 다수의 취향과 다르게 마치 이 나라가 식민지 돼가지고 지배민족의 취향을 우리 민족에 강요하는 거. 나라를 빼앗기면 애국심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라를 빼앗기면 그 나라의 언어를 다른 식으로 하라고 이게 강요받죠.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발음하기 좋고 가장 선호하는
언어까지도 다르게 발음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9세대 중에서 그런 세력을 가진, 뭐 외세를 업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냥 이제까지 비주류 세력을 잡아가지고, 이게 중국 같으면은 만주족, 여진, 몽고족이, 소수민족이 전체를 이제 장악한 다음에 신세대를 자기한테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맞는 교육을 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소수 세력이 외국과 세력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비라고 하면, 그러니까 쉽게 부를 수 있는 걸 자꾸 TV라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문자 TV로 표기해야 표준어인 양 여기게 만든 관념은 저보다 더 9세대 세력에 의해서 꾸준히 작업되어 온 것입니다. 이거죠. 저희가 중학교 때 시대부터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이것이 그냥 계속 가르쳐도 안 돼도 계속 그렇게 밀어도 그냥 누차 그냥 밀어붙이니까 수십 년째 지금 20, 30대 된 저는 아마 TV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거의.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관념상 이건 1번 발음에 2번 발음이야 무슨 뭐 1번 발음 싫으면 오토바이도 오토바이라고 하지 말고 오토바이시클이라고 하든가 뭐 헬기 뭐 헬리콥터 다 얘기해. 다 완전히 그렇게 하든가 뭐 수학 물리 철학 그런 책 이름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서양 학문 명칭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9세대 세력에서 꾸준히 작업되어 온 것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신세대들은 아직 자신의 본성을 스스로 찾지 못한 신세대들은 이제 이걸 9세대의 교육에 좀 더 밀려 들어가는 성향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어떤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치 문화에서 신세대의 취향을 맞추라는 압력은 여기저기서 들린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판을 할 때도 지금 최근에 작년에 출판할 때도 한자를 쓴 거에 대해서 지금은 한글 세대니까 그 한자 좀 쓰지 않게 좋다. 아니 한글 세대가 도대체 언제부터 한글 세대입니까? 저희 제3세대 문학 너희보다 더 앞에 80년대에 이미 40세의 기성 세대로서 출판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원영 씨의 서문으로 한글 세대라고 자처했습니다. 예? 그래 놓고 이제 자꾸 근데 그래도 그 시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자를 막 섞어 같이 쓰고 그럴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예 가르치지 말자. 그래서 진짜 한글 세대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 뒤로 수십 년대 하니까 저 90년대에도 그냥 요즘 애들 맞추려면 한자 쓰지 말고 한글 2000년대에도 계속해서 당연히 20대 30대는 이제 그 교육만 받았으니까 그 어떤 제대로 된 어휘 지성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글 세대 저희도 똑같죠.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은 나이 먹고 30, 40대 되면서 이런 개념만 가지고는 도저히 정상적인 지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사회에서 배워가지고 각 상황에 대한 개념 파악을 서서히 30, 40대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40대, 40대 이상은 지금은 뭐 괜히 마치 제가 뭐 한자 쓰고 그런 걸 갖다가 무슨 뭐 9세대의 표상이냐? 아니 우리도 다 젊을 때 다 한글만 배운 세대입니다. 저주받을 그런 교육을 다 그랬는데 무슨 마치 그냥 그냥 아직 덜 배워서 무식한 거를 신세대의 표상인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신세대의 취향이라는 것은 대부분 뭐 아주 극히 일부 그 하늘의 뜻에 따라 천운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9세대의 일부 세력이 이제 문화 권력 등을 장악하여 주입한 것인데, 그러니까 주사할 때 주입입니다. 더 9세대들이 주입한 것일 뿐이니까 신세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9세대는 거기에 주눅들지 말 것이며 주눅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세대 지금 신세대가 우리와 다르다는 건
지금 우리 세대 이전과 같거나 그 위에 일부 권력자들이 이렇게 주입시킨 것은 얘네들은 무비판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이들이 뭐 어떻게 더 진화돼 가지고 달라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주눅 들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 신세대 자신 또한, 오늘 나는 또 옛날엔 그래도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신세대는 나름의 그냥 프라이드만 갖고 70년대 뭐 그때만 해도 뭐 물론 정치적 자유는 별로 없었지만은 젊은이는 통기타 청바지하면서 저희보다도 먼저 그냥 어떤 우리는 그래도 더 낫다 뭐 그런 얘기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다 좋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말도 없죠. 오히려 점점 더 취업도 어려워지면서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신세대 또한 자신들의 오늘날의 처지를 만든 것, 이런 상황, 이런 거,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갖다 또 그냥 역시 또 이들이 지금 상황을 만든 진짜 이 상황을 만든 구시대 권력자들, 이것의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이 그거를 전부 이전의 모든 세대들한테 다 돌리고 이제 우리들대로 살겠다, 여기 단절, 그거를 또 근데 이거에 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구시대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만들어 놓은 이것을 이제 비판하고, 이쪽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앞 세대라도 권력이나 그걸 잡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세대 영향력 행사자들, 그자들이 의해서 그런 것이지 같은 피해자인 일반 구세대, 예를 들어 지금 능력별 그거에서 할당제를 없애야 된다. 그것도 할당제는 해제해야 되는 건 지금 젊은 층한테는 정말 필연적인데, 이들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당제 없이 정말 능력만이라도 길러서 가능성이라도 얻어야지 세상에서 펴나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여태까지 권력에서 소외된 구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같은 능력이 있어도 연줄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정치가 이렇게 인문 같은 건 그렇게 그냥 다 체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할당이나 그런 걸로나 이제 연줄을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세대들이 지도자가 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이런 문제인데, 그럼 이제 개념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개념 그야말로,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휘의 개념을 이제 제대로 알기가 힘듭니다. 그럼 개념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개념이란 건 오히려 영어는 잘 아는 분들 많은 겁니다. 영어로는 컨셉트라고 하나, 셉트, 생각, 전체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뭐 추상적 생각 정도 하는데, 개는 뭐예요? 쫙 개괄적인 거 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표상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존재들이 어떤 성질이 있을 때 이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통성을 추출하는 그러한 이제 추상적인 생각,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어휘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한자를 모른다가 문제가 아니라 영어로라도 알아야 되는데, 영어로 개념을 파악할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주 체질화돼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아예 미국 대학을 4년 이상 다니든가, 그렇게 미국 생활을 10년 이상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 졸업자는 웬만해서,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제 개념을 정립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여태까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구시대 특정 권력층의 문제지, 뭐 세대 차이 그런 거가 아니니까, 이제 이런 것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세대를 정권을 뽑은 거가 탓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세대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나라 자체는 전체는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세대별로도 불만은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잘못된 그런 정권을 뽑아온 걸 탓할지 모르지만 이제 여태까지 우리나라 흘러온 거 이제 특히 근래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제 이렇게 정권 바뀌었지만은 사실 일관되게 이렇게 나라를 그쪽 방향으로 가려는 세력은 계속 똑같이 있어왔고 그렇게 이렇게 나라의 변화하고 좀 그 세력 교체를 위해서 이제 나라의 근본을 변화하는 그런 세력은 국민이 선거로 걸러내지 못하게끔 각 정치 세력에 고르게 침투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특정 정당을 어떤 밀고 특정 정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이런 거 당장 해결됩니다. 그는 전혀 볼 수가 없고 정말 양당 어느 쪽에도 다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을 하나하나 국민이 눈을 뜨고 이제 정말 살펴서 이렇게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치권 스스로의 그 안위를 위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 한번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